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오늘 진행할 교육토론법은 두 마음 토론이라는 토론법을 나는 클라우디아라는 그림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저희가 4주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할 때요. 1주, 2주, 3주, 4주의 교육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제 첫 번째, 그림책 읽기는 그림책을 처음 만나는 읽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그림책의 맥락과 이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읽어주시고요. 그림책을 읽으면서 워크에 있는 그림책방, 그러니까 책 속의 질문을 같이 해주시는 게 아이들 호기심을 훨씬 더 키워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아는 공주예요. 근데 표지를 딱 보셨을 때는 얘는 전혀 공주 안 같죠. 힙한 공주인데 공주의 고정관념을 많이 깨뜨리거든요. 그러면 이 클라우디아가 왕이 되어서 바꿔요. 공자는. 무엇을 바꿨는지를 저희가 붙여보고 왕관을 만들어보는 게 1주입니다. 2주는 2주에 들어가는 그림책 읽기는 등장인물의 마음을 읽어내는 읽기를 한다. 그래서 토시를 그대로 읽기보다는 등장인물들이 그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를 아이들한테 질문해 주시고 이모지, 그러니까 감정을 다양하게 표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아이들한테 표현해보게 하면서 감정을 대체 언어로 연결시켜 준다입니다. 3주는 그림책 속에 메타인지라는 거는 숨어 있는 키워드를 내가 표현해 보는 거. 저희가 버블맵과 토론전 질문이라는 토론 디베이트 하기 전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키워드를 파악해서 읽는다. 그러고 난 뒤에 1주, 2주, 3주를 충분히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눈 후에 주제를 파악해서 그 마음 토론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마음 토론에 나가는 팻말은 두 가지입니다. 천사 마음과 마법사 마음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팻말을 두 가지를 나누어 주시고 이야기 듣고 결정해보는 상장도 바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고 자,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빠는 왕국을 다스리는 임금이래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할아버지, 증조, 고조. 자, 여기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라는 개념은 몰라요. 이렇게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일일이 단어 하나를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그림책을 다시 읽고 흐름을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월등히 좋은 책 읽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아빠 또 아빠의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서 순화하게끔 계속 딱 그리고 그림을 살펴보면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아빠보다 나이가 많고 위에 할아버지구나 라고 그냥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클라우디아 공주랍니다. 공주가 왜 저래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스타일인 거예요. 야, 얼마 전 엄마는 프랑스 여행을 떠났대요. 엄마 혼자. 그래서 나는 엄마가 보고 싶은데 아빠는 또 임금이니까 너무 바빠요. 공전에 가족은 없어요. 아빠랑 자기만 있는 거예요. 가족은 일하는 사람은 있겠죠. 여기서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두 말. 클라우디 엄마가 혼자서 어디로 여행 갔다고? 프랑스로. 그럼 우리 엄마도 혼자 여행을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가 두 마음 토론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전에 누가 살고 있는지 보는 거죠. 아침에 꽃병에 꽃을 꽂아주는 정사 할아버지 계시고요. 맛있는 요리해주는 요리 아줌마가 있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자꾸 잔소리를 한대. 그럼 여기서 마음을 읽어줘야 되겠죠. 얘들아, 이렇게 자꾸 잔소리하면 어떤 기분이 들어? 그냥 아이들이 마음을 들어주시면 돼요. 그때마다 얘가 소리친대요. 공주한테 명령하지 말아요. 이 궁전엔 또 꼬불꼬불 나라에서 임금님이 준 초록눈 고양이가 있대. 근데 무척 거만해 보인답니다. 아빠는 너무 바빠서 축제 무도회도 같이 못 가지만 혼자서 밥 먹는. 이렇게 혼자 밥 먹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게 테라피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써주시면 돼요. 어느 날 아빠가 바쁘게 이러다가 드디어 몸살 감기에 걸렸대. 얘들아, 엄마나 아빠가 아플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 이게 감정을 이입시키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얘가 멋진 임금이 되기로 했답니다.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자기가 볼 때 궁전이 너무 칙칙하대요. 그래서 분홍빛으로 궁전을 쫙 바꿔버렸어요. 정원의 동상도 바꾸고요. 세금도 낮추고요. 땅이 없어. 농사 짓는 사람한테도 땅도 주고 정은사 할아버지랑 요리사 아줌마를 신하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무엇을 바꿨는지를 워크에 보시면 스티커 붙여보는 거 있어요. 일주일 뒤에 아빠가 나왔고 왕국에 바뀐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선생님, 우리가 그림책을 읽을 때 어른은 글자 위주로 읽는데 아이들은 그림을 먼저 만난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읽을 때 아이하고 호흡을 같이 하시는데 곳곳에 숨어있는 재밌는 그림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왼쪽에 액자에 걸려 있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게 과연 누굴까? 아이들한테 질문해 보세요. 정답은 없으나 아이들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아마 엄마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를 수 있어요. 아빠가 세상에 분홍빛 궁전이 어디 있어? 하고 처음에는 야단이 나신 거예요. 궁전을 완전히 분홍빛으로 바꿔버렸으니까. 그런데 궁전 바꾼 거는 아빠가 뭐라 그러셨는데 세금을 낮추거나 다른 사람한테 자기 나라 백성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거. 정은사 할아버지와 요리사 아줌마를 신하로 임명한 거는 야단치지 않았대. 한참 생각하더니 아빠가 꼭 안아주면서 클라우디아 이제 아빠도 엄마가 있는 프랑스에 혼자서 살펴병원 갔다 올게. 너가 내가 왕국을 잘 다스리고 있어라 하고 여행 가방을 쓰고 가신 거예요. 처음에 네가 깜짝 놀랐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생각이 났대요. 좋았어. 아빠랑 엄마가 오시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왕국을 보여드릴 거야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림책방에 나오는 질문은 아이들하고 책을 읽으면서 궁전을 분홍빛으로 바꿨어요. 이유가 뭘까요? 정답 없잖아요. 자, 궁전에 또 누가 살고 있었는지 그건 아이들 생각을 그냥 회상하고 유추할 수 있게끔 반드시 정답이 아니어서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임금이 되냐 하고 싶은 거. 그죠? 아이들이 확장시킬 수 있는 질문의 형태가 EW1H 질문법으로 진행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아가 임금이 되어서 한 일 있죠. 왕국을 바꾼 거니 왕관도 붙여보시고요. 저희가 왕관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 백성들한테 뭐 땅을 주거나 신하로 임명한 거 아이들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근데 얘들아 이런 것도 했네. 우리 친구들이 왕이 되면 뭘 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돼요. 그럼 1주 끝나고요. 2주차는 그림책 읽기 어떻게 한다고요? 책 속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의 마음을 읽어내는 읽기다. 테라피의 4단계가 코칭 포인트 팁 있죠. 제일 첫 번째 하나 동의라. 그림을 보면서 등장인물과 내가 동의화되는 단계가 먼저 1단계입니다. 2단계는 그 대상의 감정을 이입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혼자 남았으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내가 느꼈던 감정을 표현해보는 거. 그게 언어로 표현하거나 동작으로 표현하는 카타르시스를 겪으면 감정이 정화가 돼요. 선생님이 뭘 하지 않아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끝은 자신 스스로가 치유받고 위로받는 느낌이죠. 그래서 혼자 남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표정 스티커 붙여요. 이거 지원이 마음은 어땠어? 울고 싶어요. 그럼 지원이가 울고 싶었구나. 이게 대체 언어라 그러거든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도.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도와주시고요. 자꾸 누가 잔소리를 해. 그때는 어떤 마음이야? 그러면 반드시 이 스티커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양한 게 있어요. 뭐 울고 싶어요 하면 그걸 붙여보게 하고 잔소리할 때 너는 마음이 막 울고 싶어요. 울고 싶었구나. 이렇게 교사는 수용해 주시면 될 겁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등장인물이 나오는 그림책 읽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테라피 팁이 선생님, 너도 왜 울고 싶었어? 마음은 왜라고 물으시면 안 돼요. 어떤 점이 네가 속상했어? 어떻게 하고 싶어라고 질문하셔야지. 왜는 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왜라고 질문하지 마시고요. 자, 버블맵. 비교한다 그랬죠. 키워드가. 그러니까 클라우디아와 나를
대비해보고 비교해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아이들이 이야기 나눠보는 거. 저희가 만 3세는 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비주얼 싱킹 맵 중에 하나거든요. 나의 생각을 그림이나 그다음에 기호나 다른 형태로 표현해 보는 게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기억을 저장하고 생각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아가 좋아하는 것, 클라우디아가 무엇을 좋아할까? 이런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정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스티커가 나갈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클라우디아가 꽃을 좋아할 것 같다.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클라우디아가 싫어하는 거,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주제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중심 키워드가 나오죠. 이걸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근데 만일에 저희가 붙인 딱지가 나가긴 한데 그걸로 다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 교수 자료에 우리 반 아이들이 말한 걸 적어주는 거예요. 클라우디가 무엇을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요. 그러면 뭐 지원이는 아이스크림이라고 적어주시면 엄마들이 아이들이 그냥 비워가는 것보다 그걸 선생님들이 퀴즈에 올리셔서 우리 아이가 저런 생각을 했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친구는 저런 마음 이야기도 있었네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이걸 많은 산세 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데 선생님들한테 제가 들어봤을 때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반대 여기서 이제 클라우디아가 엄마가 여행 간 뒤에 혼자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보고 이 상상이죠. 내가 만약 이 엄마가 여행 갔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디아가 임금이 되어서 하는 거, 만일 내가 임금이 된다면 하고 싶은 것. 이걸 아이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상상해 볼 수 있도록 3주차 메타인지 진행하는 거고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게 굉장히 토론전 질문의 단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클라우디아 이야기를 떠올려보고 이 질문, 클라우디아 엄마는 왜 혼자 여행 갔을까? 정답이 없어요. 이게 개방형 질문이고 아이들의 생각을 쑥쑥 키워줄 수 있는 발문의 패턴입니다. 좀 충분히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교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한다? 적어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 엄마가 혼자 여행을 가고 아빠랑 있으면 어떤 점을 주는지 우리 친구들이 저희가 나중에 수업 영상 보여드릴 텐데 되게 많아요. 엄마가 평소에 먹지 못하겠다. 아빠랑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한번 엄마가 집에 있으면 좋은 점 충분히 많겠죠 아이들한테. 그리고 엄마가 집에 없을 때 하고 싶은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친구들은 엄마가 혼자 여행을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엄마는 혼자 여행을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잘 결정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토론해 보자 라고 하시고 3주는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교수용 자료에 적어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마음 토론. 자, 두마음 토론은 뭔가 신호등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두마음 토론은 원래 천사 악마 게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도덕적 가치관이나 마음의 갈등을 저희가 토론의 주제로 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 유아들은 악마라는 것이 부정적이고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악마 대신에 마법사로 바꾸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화해서 가는 건데 신호등하고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신호등은 찬성이 말한 뒤에 반대가 말하고 찬성 반대 말을 듣고 마지막에 저희가 중립인 친구들이 결정했다면 그 마음은 찬성이 즉 천사예요. 천사 한 명, 그다음에 마법사 한 명이 말해요. 그럼 요 첫 번째 친구들의 말을 듣고 모든 중간에 예를 들면 저희가 5명 정도가 중립이 됐다 볼게요. 그러면 이 중립 친구들이 첫 번째 천사랑 첫 번째 마법사 친구 얘기 듣고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난 찬성이야. 난 반대야. 팻말 그래서 두 개가 나가는 겁니다. 나는 찬성이 내 마음에 쏙 들어요 하면은 천사 측 팻말. 나는 반대가 내 마음에 들어요. 반대 팁 팻말. 그러고 난 뒤에 다 끝난 후에 천사와 마법사 얘기 다 듣고 최종적으로 지혜신이
근데 나는 최종적으로 나의 궁극적인 최종 결정은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천사가 얘기했죠. 엄마는 혼자 여행 가도 돼요. 왜냐하면 아빠랑 놀면 된대요. 놀이터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그럼 마법 이제 반대쪽. 나는 엄마는 혼자 여행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대요. 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동생이 있는 친구는 동생 우유를 먹여야 된대요. 실제로 저희 만 3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천사랑 첫 번째 마법사 얘기 듣고 세 명의 지혜의 신이 판결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나는 천사 쪽이 내 마음에 쏙, 어떤 친구는 나는 마법사가 내 마음에 쏙 들었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두 번째 천사, 두 번째 마법사 듣고 판결. 세 번째 얘기 듣고 판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일에 천사와 마법사 팀의 친구들이 인원이 똑같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럼 많은 팀 친구들 2명 듣고 작은 팀 1명 듣고 판결.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는 파란색 앞뒤로 돼 있고 마법사는 보라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팻말 다 주시고 팻말을 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보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엄마는 혼자 여행을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천사측에 아이들 얘기를 적어주세요. 자, 만 3세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아이들이 잘 얘기한다? 아니에요. 그 대신에 처음에 뭐 한다? 스스로 결정했으면 결정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칭찬이죠. 오, 이 친구들 너무너무 스스로 결정을 잘해주었어요. 그래서 만 3세는 혹시 천사 측 친구들 중에서 내가 얘기해 보시고 싶은 친구 먼저 발표해 보세요 라고 하셔도 돼요. 만 3세는 모든 친구들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혹시나 아직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조금 더디고 소극적이거나 예민한 아이들은 발표하는 걸 부끄러워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스스로 결정 잘해주었어. 결정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법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내가 하기 전에 3가지 약속 꼭 외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제이신 친구들인데 우리 반의 친구들을 제가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라고 했죠. 아까 토론 전 질문에 나왔던 친구들의 생각 나올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토론 시작 전에 선생님이 정리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혹시 친구 이야기를 따라하는 친구가 제일 많아요. 특히 만 3세는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해보는 경험도 적은 아이들이고요. 아이들은 내가 저렇게 얘기하면 이게 맞나? 틀리나? 선생님이 좋아할까를 아직 확신이 없어요. 불안하죠. 다른 생각 얘기하는 게. 그래서 앞에 친구가 한 얘기가 이미 선생님한테 멋진 생각이야 하고 칭찬받고 수용 받았죠.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얘기하면 나도 칭찬받겠네 하고 안심을 하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천사 측이든 찬성이든 반대든 그 팀의 좋은 점, 또 다른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를 질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는 혼자 여행을 가도 돼요 라고 천사 측 갔는데 이러고만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하는 나연아 엄마가 혼자 여행을 갔을 때 어떤 점이 좋을까? 그러면 앞에 친구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하고 자기가 생각해 보겠죠. 어떤 생각을 할지. 이런 시도만 해보셔도 괜찮아요. 반대팀. 현우야. 현우는 엄마가 혼자 여행을 안 가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양 팀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두 마음 토론은 조금 다른 토론하고 차이점이 많은데 이 두 마음 토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꼭 중립이 있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만 3세예요. 이 아이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원치를 고수하기보다 우리는 반애들은 중립이 안 나왔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보세요. 얘들아 우리 토론전 질문에서 선생님이 천사 측인 엄마가 여행을 혼자 가도 돼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고 마법사는 혼자 여행을 가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야. 혹시 내가 이 두 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해 볼래요? 하고 지혜이신 친구들 중에 있을까요? 하고 다시 결정해 보게 하는데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 만3세니까 그냥 천사, 마법사만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두 팀 중에서 마음이 바뀐 친구 있는지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3세는 첫 번째 하나, 자기 결정력을 기르는 단계이다. 그래서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해 보는 것부터 우리가 한 발짝 딱 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결정이 수용받았네 하는 그 경험이 쌓이면 아이들이 자신의 결정에 대한 신뢰감과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 그걸 유념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토론을 했어요. 처음 생각하고 혹시 달라진 게 있는지. 달라졌다면 난 처음에 천사였어요. 근데 나 바뀌었어.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마법사 팀은 빗자루 붙여주시면 되고요. 천사는 별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즉, 토론은 꼭 바뀌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충분히 결정해서 친구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을 표현해 볼 수 있는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간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모든 토론이 궁극적으로 만 3세 때 완성해야 하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시도해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3호 때부터 가족 톡톡이라는 것이 워크에 들어가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하시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얘들아,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엄마가 혼자 여행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가족이 함께 토론해 보세요.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하셔도 괜찮고 부모님들한테 안내문을 주셔서 가족 토론을 저희가 퀴즈매트에 같이 올려주시면 가족이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하고 안내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을 주고 마무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만 3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유를 얘기할 때 올바른 문장 구조를 써서 이해를 얘기해보는 시도를 하는 거고요. 자기의 결정력을 키우는 단계이다. 그리고 듣기를 경험해보고 듣기를 반복해서 훈련해보는 거. 뭐든지 우리도 마음도 표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배워야 알 수 있거든요. 그걸 할 때 단 1도의 변화, 작은 변화가 쌓일 수 있도록 우리가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토론하시고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리고 두 마음 토론 영상은 저희가 자료실에 공유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 로그인 하셔서 다시 한번 보시게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 때 뵙겠습니다.